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문제 같잖아요. 부동산 분쟁. 근데 이게 우주의 원리까지 연결된다면 어떨까요? 자,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요. 이야기의 시작은요, 한 분이 보내주신 질문에서부터였어요.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부동산 문제였죠. 내용을 좀 보니까 이분이 13년 넘게 빌라를 갖고 계셨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대출도 안 나오고 세입자랑 본인이랑 둘 다 꼼짝없이 갇혀버린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이신 거죠.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. 일단 건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니까 은행 대출이 막혔고요. 당연히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같은 것도 가입이 안 되겠죠?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세입자 둘 다 뭐랄까 공동 피해자가 돼서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. 이 상태로 무려 10년이 넘게 흘렀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법적이고 또 금전적인 문제, 현실적인 해결책이 뭘까요? 보통은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런 조언을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요, 여기서 나온 답변은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이 확 바뀌게 됩니다. 이 문제를 어떻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는지 한번 보시죠. 정말 놀라실 거예요. 돌아온 말이 뭐였냐면 성장하지 않으면 떠나게 된다. 당신은 진작에 거기서 쫓겨났어야 했다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무슨 말일까요?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가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. 이건 그냥 개인의 성장이 멈췄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신호나 증상에 불과하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진짜 문제는 그 건물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다는 거죠. 어쩌면 그 편안하고 저렴한 상황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게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자, 이 독특한 관점을 이해하려면 그 핵심에 있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. 바로 질량의 법칙이라는 건데요. 이걸 알아야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. 질량의 법칙이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내면의 질량, 그러니까 지식이나 경험, 내공 같은 게 있잖아요. 이 내적인 힘이 우리가 움직일 필요성과 능력을 결정한다는 우주의 원리라는 겁니다. 내 안이 꽉 차면 밖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여기 비교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질량이 낮은 상태는 그냥 정체하고 안주하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손님이 없어서 문 닫은 식당 같은 거죠. 반면에 질량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? 계속 배우고 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. 마치 더 큰 도시로 가고 싶어지는 것처럼요. 이게 하나의 순환 과정인 거예요. 먼저 배우고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해요. 그럼 자연스럽게 내면의 질량이 커지겠죠?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. 뭔가 새로운 걸 탐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결국엔 더 높은 질량을 가진, 즉 더 배울 게 많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. 머물고 싶어도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이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자연을 보면 이게 얼마나 당연한 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. 한번 자연의 비유를 들어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 거대한 별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요. 우리가 속한 태양계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를 날아가고 있잖아요. 지구도 마찬가지고요. 심지어 우리 몸도 근육이나 관절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? 바로 굳어버리잖아요. 결국 우주에서부터 우리 몸에 이르기까지 정체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.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죠.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초속 220km래요. 이게 총알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. 정말 상상이 안 되죠? 그러니까 우리가 난 가만히 있어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결국 삶 자체가 그냥 움직임인 겁니다. 내 안의 질량이 커지면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야만 해요. 그런데 반대로 질량이 작아져도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또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. 어쨌든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. 선택이든 아니면 등 떠밀려서든요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할까요? 이 질량의 법칙은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크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. 이 질량의 법칙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다 하나의 교육과정,
즉 커리큘럼의 일부라는 겁니다. 이 우주 전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학교 시스템이라는 거죠. 그리고 그 학교가 바로 이 지구라는 겁니다. 지구는 특별한 학교다. 신들이 와서 공부하는 학교다.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.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훈련장이라는 뜻이에요. 이 우주적 교실의 규칙은 이런 거예요. 우리는 모두 육신을 입고 온 신, 즉 신성한 영혼이라는 거고요. 지구에 온 목적은 단 하나, 배우고 경험해서 내면의 질량을 키우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높은 질량을 가진 사람들, 즉 우리를 이끌어줄 스승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. 이 모든 시스템이 아주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.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, 사소한 부동산 분쟁에서부터 인생을 뒤흔드는 큰 시련까지, 이 모든 게 어쩌면 우리의 질량을 키우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수업은 아닐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